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배운 내용이 항공법에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항공법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땅콩회항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뭐 그 사실 인정에 대한 걸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뉴욕 JF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벌어진 오늘 1년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뭐 크게 승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항공기 세우라고 해서 실제 항공기가 세워서 다시 예, 돌아갔다. 그리고 내린 다음에 해서 좀 늦게 도착했다. 라는 사실 인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좀 넘어갔지만 사실 이 하나의 이런 사실 인정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객관적 증거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는지는 또 되게 중요한 테마이긴 하겠죠. 아무튼 어떤 뭐 객관적 증거 조사를 거쳐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법률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됐던 게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서 정상적인 운항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항 중이라는 개념까지 해서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운항 중인 개념은 항공보안법 제2조에서 되고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넣어서 같이 해석하게 된다고 하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의 항공기에 항공을 변경하게 해서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운항 중은 여기 2조에서 연결될 것이고요. 위계나 위력이라는 표현은 이제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위계나 위력은 형법에서 업무방해죄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행위 태양이거든요. 아까 저희가 살해 행위, 뭐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이런 걸 본 것처럼 형법에서 너무 많이 나왔던 개념이어서 위력으로서 이미 판례로서 많이 파악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례군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위력은 폭력, 신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보다도 좀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난동을 부려도 위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유형 어떤 위세를 보이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폭력은 포함되는 거고 뭐 아예 그냥 폭행 협박이 있으면 그것도 그걸 포함해서 좀 더 넓은 개념이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돌아간 건 맞으니까 어, 그 항공기 승객이 탑승했는데 항공기 문이 닫힌 직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게 된 거니까 이게 항로를 변경하게 돼서 운항을 방해한 것이 맞느냐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이제 아주 대법원에서 1심, 2심, 3심 다 거치면서 1심 판단 다르고 2심 판단 다르고 3심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이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뭐 보셨으면 좋은 내용일 텐데 일단 항공보안법에 항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정의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법령에 쓰인 왜냐면 운항 중은 있는데 항로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령에 쓰인 용어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에 따라야 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로 정의하고 있다. 국어학적 의미에서 항로는 공주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항공기 운항 관련하여 항로가 지상의 이동 경로를 가리키는 용어를 쓰인 예로 찾을 수가 없다. 물론 다른 법률에서 항로는 과거 항공로로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 항공법 폐지되어 있는 이 항공법에서는 문화 항로등 운항적으로 다시 규정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물려받은 항공안전법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다른 법률에 있는 내용들 좀 보니까 항로는 항공로랑 결국 같은 거 다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중의 어떤 공로의 개념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항공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 등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비행하면서 다녀야 되는 항공로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항로에 대한 명백한 어떤 정의 규정은 없지만 또 국어학적 의미에서 항로는 결국 항공로랑 특히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 항공로는 공주의 개념을 내포한 단어다. 반면에 입법자가 특별히
항로를 통상이면 달리 지상에서 이동 경로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입법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를 찾을 수가 없다. 본제는 항공보안법의 전신인 구항공기 운항안전법 제1조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회 회의록을 보니까 항로 의미를 알 수 있는 측근 단서가 되기 어렵다. 다만 제안을 살펴보면 뭐 돼가지고 뭐 된다. 그래서 이들 협약 중에서 어느 것도 지상에 이동한 항공기의 경로를 변경하게 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범죄 구성 욕구로 하고 있지 않다. 도쿄 협약, 몬트리올 협약이 다 나왔지만 어떤 불팽이 억제를 하기 위한 건 알겠는데 특별히 지상에 있는 거를 하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 입법자가 그런 행위까지 처벌하는 의도로 본제의 처벌 규정을 두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예.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지상에도 본제 항로에 포함되는 정의 규정을 두었을 것이라고 보면 타당하다. 그래서 본제 객체는 더군다나 운항 중의 항공기이다. 항공보안법은 정의 규정을 둬서 항공기가 승객을 태우고 문을 닫을 때부터 운항 중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 정의는 이렇게 비행 중의 의미를 넓히는 규정을 두어서 항공기의 범위를 확대한 태도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병영을 대상인 항로는 별개 구성 요건이다. 그 자체로 제어법준의 원칙을 부합하는 해석해야 될 대상이게 된다. 항로가 공주의 개념 내포한 말이고 입법자 그 말뜻을 사전적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가 그냥 앞에 있는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지상에게까지 항로를 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다른 항공기나 시설물과 충돌할 수 있어서 위험성이 큰 행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제형법정주의 원칙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그 행위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를 수반할 것이므로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한 직무집행 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벌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 기초 살펴보면 항로 변경한 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 항로 변경죄는 이 42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이 해석을 해서 운항 중의 의미가 지상까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항로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 항로에 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특히 이런 제어법은 누군가 처벌하는 이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요 42조가 요 사실관계에서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거죠. 이 법률을 이 42조를 해석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이 1년의 과정에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유수히 많은 법률 해석 방법론이 사용되었다는 거. 눈치를 채셨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아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마음에 다 맞는 얘기 같고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는 이제 이 내용을 진짜 이 분쟁이 되는 이 사실관계에 맞춰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었겠구나라는 걸로 이제 느낌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수 의견이 이렇게 길게 적은 이유는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반대 의견 처벌이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항공로를 항공기를 통한 공로, 항공로를 순화라고 풀이하고 공로는 항공로를 뜻하는 것으로 항공을 일정하게 운항하는 항공기에 지정된 공중 통로를 뜻하는 것으로 각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보안법 제42조의 처벌 대상은 운항 중인 항공기가 실제 운행하는 길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중 통로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 경우와 같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를 그대로 따라서 항로를 항공로의 의미로 파악하면 항공법 42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중 통로를 변경하게 하는 것에 성립하게 되는 것이 되어 본래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칙에서 벗어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항로란 표현은 법문의 문맥에 따라 지상에서의 항공기 이동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이 사건 등으로 인해 항로의 개념 속에 지상에서의 항공기 이동 경로범 되자 구항부의 항로가 항공안전법에서 그 문맥에 맞는 표현인 항공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다수 의견인지는 오히려 항로가 그에 대한 개념을 보는 반대 의견에 부합하는 논거이다. 한자의 해석.
항로는 한자의 뜻에 따라 풀이하면 배나 비행기, 길을 말한다. 배는 항구에서 항구로 바닷길을 따라 운행하는 반면에 항공기는 공항에서 공항으로 운행하는데 주로 공중에서 운행하지만 이 착륙을 위해서 공항 내 지상에서의 운행도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운항 중의 개념을 보면 문이 열리고 닫힐 때, 닫히고 열 때까지 시기이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도 운항을 배나 비행기가 정해진 항로나 목적을 오고 감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경우를 봤을 때 항공기 운항하는 길, 그러니까 지상을 포함하는 길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고 자연스럽다. 특히 입법자의 특별한 의도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민간 항공협약 이런 경우에 따라서 항공기 안전 운항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는 국제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호 대상의 항공기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문헌에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본제 항로가 운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사용되었으면 법문의 구조에서 드러난다. 운항자 항공기 말하는 거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연관관계를 따져보면 항로는 따로 떼어갈 것이 아니라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라는 어구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함이 맞다. 앞에서 보았듯이 항공보안법에서 운항 중은 입법자가 지상의 항공기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명확한 의도로 통상의 말뜻보다 의미를 넓힌 용어이기 때문에 넓게 새겨도 충분히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이거를 이제 변경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게 되면 대형 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만을 규정한 본죄로 처벌해야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입법적에 들어맞는다. 항공기는 지상에서 또 승객 안전을 위해 기장의 판단과 관제 당국의 통제 아래 최적의 경우를 따라 진행해야 하면 물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중대 범죄 처벌 공격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맞다. 이 말도 보면 결국에는 이 42조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 이 항로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운항 중인 항공기와 항공기 항로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상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다. 충분히 없다고 본 반대 의견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의견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막 적은 것이겠죠. 누구 말이 맞느냐? 서로 각자 다 말이 맞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안 될 때는 이게 대법원에서 정원화의 배치에서 다수 의견에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이런 종국적인 어떤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은 요 42조의 이 항로에는 지상의 이동 경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걸 적용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진짜 입법자가 이거 안 되겠다. 반성적인 지금은 뭐 이 사건에 대해 처벌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 42조를 개정할 수도 있겠죠.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에 가로치고 지상의 이동 경로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조문을 개정하게 되면 그 다음 사건에서는 적용할 수 있게 하겠죠. 이 명백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대응이 산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42조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이게 제가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게 제가 요약한 거라는 거죠.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 판결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석 적용해서 결과가 결국엔 42조가 적용되느냐 마느냐의 결론이 유죄냐 무죄냐 이 혐의에 있어서는 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뭐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또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볼 만한 충분히 그런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요거에만 이제 항로 변경죄만 가지고 논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 이제 다수 의견 불합리한 거 아니냐, 우리 반대 의견에 맞다, 운항 중의 의미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맞다고 하는 그런 평석도 존재하고요, 그런 의미도 존재하고 있는데, 글쎄 뭐 저는 관련돼서 이런 46조 항공법 46조라든지 형법의 이런 조문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의 이 사건에서는 보면 이 주로 이제 6항에 대한 거 결국 가서 문 닫고 이동하던 거를
다시 돌리게 됐다는 요걸 가지고 이게 항로 변경죄에 해당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예, 이거에 있어서는 이거에 미치지 못했지만 업무 방해죄로 또 처벌받았던 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치료액이 강요해서 내리라고 하는 내릴 이유가 없는데 내리게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앞에 보면 때리자 물리적 폭력 요거에 있어서는 3, 7에 관련돼서는 이미 다 이걸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어느 하나의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범죄 혐의들이 인정될 수가 있고 동시에 그게 충돌이 안 된다고 하면 다 적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야 이 항로 변경죄가 주로 문제가 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나왔던 거라서 사실 하급심 판례 1심, 2심 판례도 보면 처벌이 인정된 그 범죄 혐의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 내용들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그 사실 인정과 법률 해석 적용 이게 첨예하게 갈리면서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분쟁의 현장 이 바로 이제 재판 이것도 사법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략을 배제한 채 이런 법조문 하나 보고서 이 법률을 그냥 조문을 읽어 내려가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드라이하고 어떻게 이 법률 해석 적용이라는 거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 하기 힘들게 하는 측면이 좀 있긴 있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조문의 전반적인 해석, 구조라든지 어떤 조문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특히 더 문제될 때는 이게 문제된 상황에 적용될지 여부가 문제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있어서는 제가 앞에서 봤던 그 법률의 해석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는 공간, 문제가 되는 분쟁의 공간이 재판. 그때 당사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들. 이게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아주 첨예하게 벌리는 스포츠 경기의 현장. 되게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관련돼서 이제 항공법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영역들이 많긴 많은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제가 설명 마치도록 하고 시간 되실 때 꼭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해서 다수의견과 반대 의견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